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하는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열 안에 중복값을 제거해서 고요한 값만 남겨놓을 수 있는 로직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제표가 나와있죠. 업체명 여기는 왼쪽은 로우 데이터로 칭하고요. 오른쪽에는 로우 데이터 안에서 한열씩 이렇게 고요한 값만 출력을 해놓은 그런 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업체명을 이렇게 목록부터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해서 보통은 중복값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V 하고 데이터로 이동해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눌러서 확인하게 되시면 아까 우리가 선택해서 붙여넣었던 이 구간 안에서 고유한 값만 출력될 수 있게 중복된 항목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논리식을 통해서 이 기능을 한번에 입혀보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기능을 입혀야 되냐 하면 여기 보면은 열이 하나, 둘, 셋, 넷, 5개 열이 존재하고요. 여기서 한열 각각 중복된 값을 제거해서 고요한 값만 가지고 오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한번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두 번째 열 복사 붙여넣기, 세 번째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각각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해 주시고 나서 업체명 이 부분이 중복된 값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컨트롤 C 해서 복사 붙여넣기 또는 옆에 차례대로 값을 불러와서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들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식을 하나만 완성을 하게 되면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각각 열에 대한 중복값을 제거하고 고요한 값만 갖고 올 수 있는 로직을 짜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있는 식을 복사해 주시고 나서 문제 시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명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밑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해서 아까 복사한 식을 붙여 넣도록 하고 엔터를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업체명 밑에 잘 되는 집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값을 채우게 주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중복 값은 제거가 됐고요. 고요한 속성값만 이런 식으로 축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를 어떻게 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식을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고 이 빈칸이 있는 여백에 오셔가지고 컨트롤 V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엔터 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논리식 가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함수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if error 함수는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value 값이 에러일 경우에 현재는 쌍따옴표로 빈칸을 출력해 달라고 인수값이 입력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인덱스 함수로 매치와 countIf 중첩이 된 함수를 두 번째 인수값으로 받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덱스 함수는 A열만 참조하고 있죠. A열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문자값을 출력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콤마가 찍혀져 있고 매치 함수와 countIf 함수가 중첩이 되어 있죠. 콤마가 찍혀져 있고 두 번째 인덱스 함수의 인수값은 row number입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 row number를 받아올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매치와 countIf 함수의 중첩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매치 함수를 드래그 해주시고 복사해서 적당한 위치에 붙여놓고 앞에는 해서 식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자리에 결과값이 1로 출력이 됐어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값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5, 6, 7, 8, 14라는 행번호 값이 숫자로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색칠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1, 2 행번호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3 그리고 5조 4번 행 건너뛰고 5 그리고 6, 7, 8 6, 7, 8 그리고 14번 9, 10, 11, 12, 13, 14 요렇게 고유한 값만 불러올 수 있는 논리가 짜졌어요. 다중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면 총 8개의 계수값이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계수값이 8개로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가 짜졌는지 매치와 countIf 함수의 중첩 논리를 확인하면 곧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또 countIf 함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오른쪽에 붙여놓고 이 앞에는 하도록 할게요. 엔터를 쳤습니다. 이 구간은 배열로 값을 출력하는 구간이에요. 매치 함수의 첫 번째 lookup value는 어떤 기준값 하나가 보통 들어왔고요. 그리고 콤마 찍고 두 번째 인수값은 첫 번째 기준값이 있는 범위를 지정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논리식을 짜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주소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G6번부터 G6번까지 이렇게 콜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from to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시작하는 구간 준소값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작되는 이 부분은 혼합 참조로 행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의미는 점차적으로 순번을 넓혀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G6번부터 G6번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레인지 구간인데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G6번에서 G6번이란 거는 G열이 여기 있고요. 6번 행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셀 하나만 지정을 하고 있죠. 여기서 좀 독특하게 크리테리아 부분 기준값이 들어와야 되는 countIf의 두 번째 인수값이 범위로 지정되어 있고 혼합 참조가 걸려져 있어요.
열 앞에는 달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붙여넣게 되면 열 번호값만 변하게 되고 여기에 보이는 행 번호값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레인지 부분이 확장되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은 G6번부터 G6번 범위가 이렇게 한 구간만 지정이 되었고요. 찾고자 하는 값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친구는 범위에 해당하죠. 범위라고 적을게요. 여기는 기준값입니다. 그래서 기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되면 보통은 범위 안에서 기준값이 몇 개인지를 출력받았어요. count if 함수로는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논리가 이루어지는지 배열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체명이라는 이 구간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어요. G6번이죠. 첫 번째 시작되는 기준값은 잘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찾고자 하는 값이 있다면 1을 출력을 하겠죠. 그런데 첫 번째 시작되는 기준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 구간 안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값은 0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조금 잘 되는 집이라는 문자값 그대로 여기 범위 안에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록값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문자값들은 다 숫자 0을 출력을 할 겁니다. 목록과 똑같은 업체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열로 입력한 구간은 다 똑같이 0의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는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 넣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count if 함수의 구간이 G6번부터 G6번까지 처음 시작하는 구간이 한 셀만 지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count if가 확장이 되었어요. G6번부터 G7번으로 바뀌었죠. from to가 성립이 되는데 6번에서 7번 행으로 범위가 확장이 되었어요. 여기서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는 찾고자 하는 기준 범위가 업체명과 잘 되는 집이 범위입니다. 자, 지금은 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범위가 목록값이 많고 찾고자 하는 기준값이 적게 지정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그 개념을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범위입니다. 다시 한번 적을게요. 범위고요. 기준값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체명과 잘 되는 집이 매칭되는 값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숫자로 출력을 해낼 거예요. 첫 번째 값부터 한번 볼게요. 잘 되는 집은 업체명 잘 되는 집 존재하네요. 그래서 얘는 숫자 1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조금 잘 되는 집은 지금 범위 안에 업체명 잘 되는 집 없죠. 그래서 0을 출력을 할 거예요. 오케이 될 거야 0 없죠. 다 0, 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다가 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잘 되는 집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행값은 1을 출력을 할 거예요.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두 번째 기준식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붙여 넣었죠. 그래서 두 번째 논리식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C 해서 오른쪽에 붙여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는 해서 값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작되는 잘 되는 집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1이라는 거는 지금 잘 되는 집 첫 번째 기준값을 만족하는 문자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1을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쭉쭉쭉 000 출력을 하고 있다가 이 구간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또 1을 출력을 했죠.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잘 되는 집이 여기 위치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논리식을 짜 보게 될 겁니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매치 함수에서 기준값을 0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매치 함수의 lookup value로 0입니다. 아까 첫 번째 count if 함수 구간, 두 번째 구간 여기에서 보시면 0을 만족하는 행 번호 값을 여기에 출력을 해주는 논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서 바로 0을 만족하는 기준값을 찾았죠. 첫 번째 행이 있는 문자값을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은 첫 번째가 1이기 때문에 매치 함수의 기준값 첫 번째 0이 기준값 들어가 있었는데 첫 번째 행에는 1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건너뛰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행에 0을 만족하고 있네요. 찾고자 하는 값 0과 기준값 안에서 찾아진 이 0이 매칭되는 두 번째 행에 있는 값 조금 잘 되는 집을 두 번째 행에 출력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count if 부분만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 나서 컨트롤 C 해주시고 이 부분 지워주시고 여기에다가 붙여 놓도록 할게요. 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 들어가 있는 count if의 중첩 논리입니다.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치가 찾고자 하는 값 0이 있죠. 0을 만족하는 행 번호 지금 첫 번째 행은 1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 행도 1이기 때문에 만족 못하다가 세 번째 행 번호 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케이 될 거야 라는 세 번째 행 번호 값을 출력을 하게 되었
되는 논리 구조가 돼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찾아왔던 값은 배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중복된 값들은 스킵이 되면서 0을 만족하는 값을 여기에다가 출력이 되게 되는 논리를 짤 겁니다. 다시 한번 매치 카운트 if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0이죠. 지금 0을 만족하는 여기에서 행번호 값을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0을 만족하게 되면 해당하는 배열에 있는 0 값은 첫 번째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count if의 범위가 여기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이 부분이 숫자 1이기 때문에 매치 함수에 의해서 찾고자 하는 기준값 0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행값에 0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기준값 0을 만족하는 이 부분은 두 번째 행에 있게 되죠. 그렇게 돼서 두 번째 있는 문자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우고 논리식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요. 는 하도록 할게요. 출력하고 싶은 문자 값이 있는 한열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괄호 여시고요. 출력하고 싶은 구간을 이렇게 범위 지정하도록 할게요. 업체명을 출력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서는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붙여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 참조를 걸어주는데 열로는 움직일 수 있도록 상대 참조로 운영될 수 있게 달러를 제외해 주시고요. 행값은 이 전체 범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혼합 참조를 해서 행번호 앞에만 달러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매치하도록 할게요. 갈로 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고유한 값만 찾아야 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값 1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스킵을 하고 다음 0을 찾아야 되는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찾고자 하는 값은 0을 입력을 해주시게 됩니다. count if 함수에 중복되는 값이 있게 되면 카운팅을 하기 시작하겠죠. 1, 또 찾고자 하는 기준값의 범위가 2개가 들어가 있으면 2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중복값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0을 이렇게 기준값으로 넣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콤마 찍고 count if 하도록 하고요. 갈로 10개요. 여기에서 범위를 목록 구간 여기를 G6를 찍어 주시고요. 콜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값은 혼합 참조로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혼합 참조가 되었던 그 논리처럼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붙여 넣을 거기 때문에 열 번호는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상대적으로 달러 표시를 해주지 않고요. 행 번호는 고정이 되어서 from to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앞에 이 부분은 행만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G6가 이렇게 to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구간에다가 콤마를 찍어주시고 이번에는 크리테리아 기준값이 있는 범위를 아까 배열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혼합참조를 인덱스 함수의 혼합참조 범위 그리고 매치 함수의 count if가 중첩되어 있던 첫 번째 from to가 성립했던 이 부분처럼 열은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요. 행만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기준으로 count if의 두 번째 기준값은 이런 식으로 혼합 참조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count if 갈로 닫고요. 콤마 찍고 매치 함수의 세 번째 매치 타입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 0을 넣어주고 매치 갈로 인덱스 갈로 닫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있는 중복 값은 다 제거가 되고 고유한 속성값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유한 속성값을 출력을 했는데 NA56가 출력이 됐네요. 이 구간은 if 에러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에러 뜨는 구간을 빈칸 처리하도록 할게요. 인덱스 함수 앞에다가 마우스 커서 위치해 두시고 if 에러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향키 아래 버튼을 누르셔서 이 식의 가장 끝 구간에 커서를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서 콤마 찍고 쌍따옴표 2번 해서 빈칸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를 닫고 이 구간에서 제가 엔터를 쳤죠. 그래서 반대로 위쪽으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값이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값을 붙여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복된 값은 다 제거가 되고 스타일 코드는 중복되는 값이 없네요. 최초 판매가라는 이 부분도 고유한 값은 남아있고 중복되는 값은 다 제거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식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업체명 아랫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수식 입력 줄에 해당하는 식이 나타나죠. if error 함수는 이 중간에 밸류 값이 5일 경우에 지금 빈칸을 출력해 달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인덱스 함수는 혼합 참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범위는 A열만 지정을 하고 있어요. 즉 업체명이 들어가 있는 필드 값을 범위로 지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A 앞에는 달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하지만 행번호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는 움직일 수는 없겠죠. 좌측 이동한 구간에서 또 다른 좌측, 다시 우측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매치 함수가 지금 0의 값을 찾고 있어요.
0의 값을 두 번째 count if로 받아왔다는 의미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개수값이 존재를 하면 count if는 보통 어떤 범위를 지정을 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특정 값이 있을 경우에 일치를 하는 구간이 있으면 결과값을 1로 받아오게 되겠죠. 만약에 찾고자 하는 값이 두 개가 있으면 2가 출력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중복되지 않은 고요값만 찾아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0을 만족하는 값만 골라내서 출력을 해야 되는 논리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countIF 함수는 업체명을 시작으로 해서 범위를 확장해 나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범위, 레인지 구간이 업체명이라는 목록값. 자, 이 목록값은 이 데이터 필드 값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겠죠. 기준값이 목록 아래 부분부터 이렇게 범위로 기준값이 들어가 있었고요. 첫 번째 이 업체명을 선택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값이 출력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간을 보시면은 매치 함수의 0을 찾고 있죠. 그래서 업체명을 생뚱맞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필드 값은 어떻게 되었던 0이라는 출력 값을 출력할 거예요. countIF 함수로. 왜냐하면 업체명은 이 목록 값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필드 값에는 목록 업체명이란 단어 자체는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기준값이 0을 만족하기 때문에 0을 만족하는 첫 번째 행의 값을 이렇게 항상 출력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countIF 함수는 첫 번째 구간이 range 구간이고 두 번째 크리테리아 구간은 이렇게 혼합 참조로 범위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열로는 움직일 수 있도록 혼합 참조가 걸려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범위를 확장해서 찾고자 하는 고요한 값만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논리 구조를 짜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열 안의 중복값을 제거해서 고요한 값만 찾아올 수 있는 논리 구조를 짜봤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